초인플레이션의 시대, 치솟는 물가, 은퇴자들이 비명이 들린다. 가진 돈이 1억 분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소득 없고 가난한 은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지식퀸 채널에서는 초인플레이션 속에서 은퇴자들의 생존법 10가지 시리즈를 방송하고 있는데요. 지난 2번의 영상에서 주거비를 동결하라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모든 비용이 오르지만 임금도 상승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분들은 임금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나 소득이 없는 분들, 그리고 소득이 낮은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고 결국 가만히 있어도 매일매일 가난해집니다. 지난 2번의 영상에서 주거비를 동결하는 방법으로 대출 없이 가진 돈에 맞는 집을 사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주택연금도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복리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가치가 계속 오를 핵심지의 주택보다는 앞으로 대세 상승기가 다시 오더라도 별로 오르지 않을 집에 대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주택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연식이 오래된 집이 그렇겠죠. 오래된 소형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방 소도시, 수도권 외곽의 20년 이상 된 구축은 앞으로 많이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가 1억 5천만 원 이하의 집이라면 더 좋습니다. 가진 자산이 1억 5천만 원인 은퇴자가 이런 저가주택을 사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우대형 연금에 해당해서 20%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자산이 1억 5천만 원인 은퇴자 A씨 부부가 있습니다. 이 은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은행에 1억 5천만 원을 예금하고 이자를 받는다. 1억 5천만 원에 은행이자 4%를 곱하고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월 4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당률 4%의 배당주를 산다. 1억 5천만 원에 배당률 4%를 곱하고 거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월 4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1억 5천짜리 소형 구축 아파트나 빌라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 1억 5천만 원짜리 집에 대해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 3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대형 연금이라서 20%를 더 받는 것이죠. 이 셋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38만 원보다는 42만 원이 더 많으니 1번이나 2번을 선택해야 할까요? 최악의 선택은 2번, 배당주를 사는 것입니다. 주식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를 사려면 은행 예금 금리보다 수익률이 2% 이상 높아야 합니다. 그러니 배당주를 산다면 4%가 아닌 6% 이상의 주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나쁜 선택은 1번입니다. 은행 예금이라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은행에 돈을 맡겨버린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월 42만 원을 받아서 어디서 살죠? 42만 원으로는 재개발지에 쓰러져가는 빌라나 고시원밖에 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1번과 2번 모두 앞으로 올 수도 있는 가장 큰 위험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가장 큰 위험이란 저성장, 경기 침체로 금리는 낮아지면서 월세는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지금은 단기간에 시중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4%가 넘는 고금리 예금이 나왔지만 미국 연준의 정책에 따라 금리는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예금금리 4%를 받았지만 당장 내년에 금리가 2%대로 내려가면 이 은퇴자의 수입은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지난 2번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중금리와 관계없이
한국의 월세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몇 년간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아진 데다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청년층은 월세에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번이나 2번을 선택한다면 가진 돈을 조금씩 헐어서 생활비로 써버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번 돈에 손대기 시작하면 몇 년 안에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은퇴자가 선택해야 하는 최선의 방법은 단연 3번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일단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주거비가 들지 않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원룸 오피스텔이나 싼 소형 빌라 월세에 해당하는 60만 원에서 80만 원은 일단 세이브하는 거죠. 여기에 매달 은행으로부터 38만 원을 받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집의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입지가 괜찮은 지역의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장기적으로 당연히 오르겠지만 이 집은 워낙 입지가 안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사자마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죽을 때까지 38만 원을 받으면서 내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보통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하는 가장 큰 걱정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입니다. 그런데 3번을 선택하면 집값 하락은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큰 이득입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나는 현재의 높은 가치로 평생 그 집에서 연금을 받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가장 큰 리스크를 은행과 국가가 떠안는 겁니다. 그러니 3번을 선택했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집값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집값이 크게 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리스크는 해칭할 방법이 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 연금을 해지하고 지금까지 받은 연금을 제한 나머지 가치를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주택연금을 신청했다가 이렇게 중간에 해지하면 향후 3년간은 같은 집에 대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면 새 집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원래 집에 대해서도 3년 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본인이나 부모님이 돈이 별로 없어서 노후가 걱정이라면 이렇게 집값이 조정될 때 급매로 나오는 싼 주택을 매수하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집이 있으면 재산세도 내야 하고 건보료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 없는 은퇴자이고 전 재산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거가 해결되고 약간의 소득도 평생 보장된다는 큰 메리트가 있으니 이런 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소득 없고 재산이 적은 은퇴자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주거비 동결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인플레이션 해칭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